안녕하세요. 칼 수학학원의 백경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제 시험 봤던 서라벌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수학 과목에 대한 주요 문제 해설 및 총평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시험 범위로는 수학상 마지막 단원인 도형의 이동부터 여러가지 함수까지 출제가 되었고요. 난이도는 중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풀어봤을 때 약간 조금 어려운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한 두세 문제 출제가 되어서 조금 어렵다. 중에서 중상 정도로 판단되어집니다. 문항수는 선택형 17문제 84점이고요. 그리고 서답형 2문제 16점 이렇게 총 19문항이 출제가 되었고요. 총평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전체적인 난이도는 중으로 예상되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이 보기에는 살짝 어려운 그런 느낌의 문제도 몇 개 출제가 되었다. 따라서 1등급 컷은 80 후반부터 90 초반 정도 예상이 되어지고요. 전반적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빨리 가지수를 찾아낸다든지 아니면은 수학상 여러가지 방정식에 있는 근의 분리 단원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었다면 쉽게 접근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다면 시간이 좀 소요되거나 아니면 접근 자체가 쉽지 않았던 문제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해설해 드리도록 할게요. 구체적인 문제들 선택형 14번, 서답형 2번 같은 경우에는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빨리 가지수 찾아내는 것 하고요. 선택형 17번 문제는 집합의 연산법칙과 그리고 근의 분리 단원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되어서 아이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았던 문제 유형이고요. 1학기 난이도하고 비교했을 때 많이 어렵다 라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점점점 난이도는 어려워지고 있는 경향이다. 그럼 기말고사 때는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 많은 준비와 공부가 되어야지 기말고사 때 좋은 성적을 받지 않을까 예상이 되어집니다. 여기까지 해서 총평을 마치도록 하고요. 바로 주요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14번 문제는 두 가지를 구하는 겁니다. 부분집합의 개수와 그리고 부분집합 원수의 총합 두 개를 구해서 더해라. 이런 형태의 문제네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는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가지수를 빨리 찾아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원수의 총합 구하는 것 또한 규칙을 찾아서 어떤 원소들이 몇 번씩 나오는지 각 부분집합에 몇 번씩 나오는지를 찾아서 연산을 해야지 빨리 찾아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건이 두 가지죠. 원소의 개수가 4개이고 그리고 3의 배수는 적어도 1개를 갖는 부분집합이다. 그렇다면 이 집합 A의 3의 배수는 3하고 6 2개가 있죠. 그럼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부분집합을 구할 수가 있는데 3의 배수 1개인 3 또는 6을 갖고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와 그리고 3과 6 모두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세 가지 방법으로 구해볼 수 있겠네요. 첫 번째 3의 배수인 1개 3을 가지고 있을 때 나머지 1, 2, 4, 5 중에서 3개를 골라내는 가지수는 4C3 조합인데 우리가 배우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대표 뽑는 가지수 구하는 걸로 계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4가지가 나올 거고요. 두 번째 6을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 마찬가지 요 4개의 원소 중에서 3개를 골라내서 부분집합을 만들면 되니까 4C3 돼서 이것도 4가지. 세 번째는 3과 6을 다 갖고 있는 경우 그럼 이제 원소의 개수가 4개이기 때문에 2개만 골라내면 되겠네요. 1, 2, 4, 5 중에서 2개만 골라내면 되겠죠. 4, C에서 6가지. 따라서 M값은 처음 4가지, 두 번째 4가지, 세 번째 6가지 해서 총 14가지, 14개의 부분집합의 개수가 만들어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M값 14를 먼저 찾아내시고요.
이제 이 부분이 문제가 될 거예요. 이거 찾아내는 건 쉽게 찾아낼 수 있는데 원소의 총합 구하는 것. 총합. 처음에 구했던 3을 가지고 있고 부분집합 원소가 4개인 그런 부분집합을 보면요. 1, 2, 4, 5 중에서 3, 1, 2, 4가 있을 거고 5가 있을 거고요. 4, 5도 있고 이렇게 4가지가 생기는데 이 3이라는 원소는 모든 부분 집합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원소의 총합을 구할 때는 3은 4번 나올 거고 나머지 원소를 보면은 1이라는 원소는 3번, 2라는 원소도 3번, 4도 3번, 5도 3번 이런 규칙을 갖고 있다는 것. 그러면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얘네들은 다 3번씩 나와 있다. 이거 2개 더하는 게 3을 원소 3의 배수 중에서 3을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의 원소의 총합이 되겠죠. 따라서 얘는 5도 더 해야 되겠네요. 여기에 이렇게 되면은 12가 되고 36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48개 48이 되죠. 첫 번째 48이 하나 나왔고 같은 방법으로 이제 원소 6을 가지고 있는 3이 아닌 6을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의 원소의 총합 또한 6이라는 원소는 4번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 2, 4, 5는 또 3번씩 따라서 이 값 또한 6은 4번 나오고 나머지 1, 2, 4, 5의 합은 12 그게 3번씩 나오니까 이렇게 나오겠네요. 24 플러스 36 해서 60이 나옵니다. 두 번째 원소의 총합 60이 나올 거고요. 세 번째는 좀 다르죠. 왜? 원소가 3과 6을 다 포함하고 있으니 그럼 같은 방법으로 이 아이도 3과 6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2개의 원소 1, 2 또는 이렇게 찾아서 총 6개의 부분집합을 구할 수 있는데 규칙을 찾아보면은 3과 6은 4번씩 나올 거고 나머지 1, 2, 4, 5는 3번씩 6개 나오죠. 개수가 6개니까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럼 얘는 54가 되고 36이 되겠네요. 그래서 값은 90. 요거 3개 다 더한 게 부분 원소의 총합이 되겠네요. 208이 되겠네요. 따라서 n 값은 208. 문제에서 m과 n의 합을 구해라. 14 플러스 208 212 이렇게 답이 나오겠습니다. 190 계산 잠깐만요. 198이 나옵니다. 198 14 더하기 198은 212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찾아내시면 되겠는데 문제에서는 빨리 찾아내는 것 이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16번 문제입니다. 16번 문제는 이동해서 거리 합에 대한 최소값 구하는 형태의 문제인데 이게 참 재밌는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거리 합의 최소가 아니고 고정된 길이도 있고요. 또 움직이는 점이 원주상을 움직인다 라는 것. 그러면은 2가지 정도를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어떤 원 밖의 한 점으로부터 원까지의 거리의 최소를 구할 때 원의 중심부터 거리까지 구한 다음 반지름 r 뺐을 때가 최소라는 것. 원의 방정식도 많이 나왔던 그런 개념이고요. 두 번째, 이 고정된 길이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문제를 풀어보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선분 AB가 있습니다. A좌표가 0,4고요. B좌표가 마이너스 3,0 그리고 C좌표는 X축 위에 A, 0 어딘가에 있는 점이고 D좌표는 그 C점을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한 점의 좌표가 되겠죠. 그리고 F가 원 I 위에 원주상의 임의의 점이 되겠습니다. 요 점이 2가 되고요. 원주 선분 AB 위의 점, 요게 C, 그리고 얘가 D, 얘가 F.
텐데요. 자, 기본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 C점, D점을 모른다 치면은 요 원은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다음에 직선을 연결했을 때가 대칭 이동에 대한 거리 합의 때는 최소의 문제가 될 텐데요. 일단은 요 고정된 길이 2라는 요 길이 때문에 약간 혼선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떨 것인지. 처음 원 i는 중심의 좌표가 4,2인 그런 원이고요. 얘를 일단은 대칭 이동시켜 봐야 되겠죠. X축 방향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원의 중심이 4, 마이너스 2인 그런 원이 될 거고요. 자, 이 고정된 거리 2는 원을 이쪽 방향, 즉 이 직선, 점이 있는 방향으로 평행 이동시키면 됩니다. 얼만큼? 이만큼 평행 이동시키면은 얘는 이렇게 되겠죠. 그때 이 원의 중심 좌표는 2, 마이너스 2.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요 거리랑 같다. 이만큼 평행 이동시켰으니까. 그러면 이 거리는 나중에 더해주면 될 거고. 이 원주상의 점 F하고 선분 AB 위의 점 E하고의 최소값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원주상의 점과 선분 위에 있는 점과의 최소값은 원의 중심부터 이 직선 선분까지의 수직인 거리가 최소가 될 거고, 그때 실제 거리는 반지름 R, 2를 빼줘야지 되겠네요. 이 거리에다가 고정된 길인 2를 더해주면은 이 C, D, F 합에 대한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중심의 좌표는 2, 마이너스 2고, 이때 이 선분의 방정식은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3분의 X 플러스 4분의 Y는 1이 될 거고, 일반형을 바꿔주면은 4X 마이너스 3Y 플러스 12는 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원의 중심과 이 선분까지의 거리의 최소값은 이 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에서 반지름 R을 빼주면 되겠네요. 그럼 D는 루트 4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5분의 절대값 8, 6, 12 이래 되겠죠. 거기에서 반지름 R을 빼줘야지 이 거리의 최소가 되겠네요. 얘는 5분의 26이 되고 마이너스 1, 거기에다가 고정된 값 2를 더해줘야 되겠죠. 플러스 2까지 이렇게. 그럼 결국 1 더하는 거죠. 5분의 26 더하기 5분의 5, 5분의 31. 요 값이 이 거리 합에 대한 최소값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문제의 답은 그 값이 n이다. n분의 n이다. 그럼 5분의 31이 n분의 n이 돼서 m과 n의 합은 31 플러스 5에서 36.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번 문제입니다. 단답형 문제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가장 높은 문제이지 않을까 싶은 문제이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집합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죠. 집합의 연산 법칙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그 조건을 만족하는 A와 B에 대한 관계인데, 이 관계는 어떤 관계냐? 여러 가지 방정식의 근의 분리라는 단원을 이용해서 찾아내야 되는 그런 단원이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복잡하고요. 그리고 생각해야 될 것이 많은 형태의 문제여서 학생들이 쉽게 접근하지는 못할 그런 형태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나 순서상의 문제는 A와 B에 대한 범위를 제대로 찾아내야지 순서상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소요가 되겠죠.
먼저 해야 될 거는 집합 A와 B의 관계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주어진 집합의 관계를 좀 간단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우변부터 볼게요. 자, 차집합이죠. A 합 B에 대한 차 B. 자, 얘를 먼저 간단히 해볼게요. 차집합은 교집합과 여집합의 값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이거 분배 법칙 사용해서 A 합 B의 여와 B 교죠. 반대로 했네요. 교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오른쪽 보면은 B와 B 여집합에 대한 교집합은 공집합. 따라서 얘랑 얘의 합집합은 A교 B의 여집합이다. A교 B 여집합은 다시 쓰면 A차 B가 되어야 되죠. 우변을 간단하게 정리했더니만 A차 B가 됐고, 자, 좌변을 볼게요. A차 B가 있는데 걔랑 얘의 합집합이야. 그럼 그 얘기 뭐냐면은 A차 B와 B차 A의 합집합이 요 I가 돼야 된다. 근데 얘가 얘니까 이거하고 이거 같잖아요.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되느냐? 공집합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 A차 B의 합집합과 공집합의 합이 A차 B가 됩니다. 그럼 왜 B차 A가 결론이 이거야. 공집합이 돼야 된다는 소리는 결국 B가 A에 포함되어야 된다. 이게 주어진 집합의 관계를 정의하는 거예요. 얘를 먼저 찾아내야 되겠네요. 두 번째, 이걸 가지고 이 두 번 문제를 접근을 해야 되는데, 봤더니만 집합 A는 아니다야. 0이 아니다. 뭐 이거는 부등식이니까 뭐 크게 의미는 없어 보이지만 얘는 0이 아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본다면 0이 아닌 것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게 쉽게 찾아내자면은 이 집합의 포함 관계가 이렇다면은 A 여집합이 B 여집합에 포함된다. 요 성질을 이용해서 찾아보자라는 거죠. 그래야지 문제를 좀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다. 그만큼 상당히 좀 복잡한 문제라는 거죠. 자, 조건 하나 찾아냈습니다. A 집합과 B 집합. A 여집합이 B 여집합에 포함되어야 된다. 그럼 집합 A가 인수분 해주면은 x-2와 x 플러스 1은 0이 아니다기 때문에 x의 값은 2가 아니고 x의 값은 마이너스 1이 아니다. 얘에 대한 여집합이니까 이 값은 x는 2 그리고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것이고요. 집합 B는 2차 부등식 0보다 크다의 반대니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0 이하이다. 요 해가 요 진리집합이 이 진리집합에 포함이 되 이 2차 부등식은 서로 다른 실근을 가져야 되고요. 그 사이에 마이너스 1과 2가 있어야 된다. 라는 근의 분리에 대한 개념을 또 적용시켜야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근의 분리 단원. 실근을 가져야 된다. 서로 다른 실근을 가져야 된다. 첫 번째 조건이 판별식이죠. D가 0보다 커야 된다. B제곱 마이너스 4B가 0보다 크다. 자, A와 B의 범위가 뭐냐면 둘 다 음의 정수입니다.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1까지. 그 값들을 여기다 대입해보면 당연히 얘는 성립합니다. 항상 성립한다. 항상 만족한다. 굳이 신경 쓸 필요 없다. 두 번째, 함수의 값이죠. F-1 값. 그 값에 대해서 함수의 값은 0보다 작아야 된다. 또는 분모가 있기 때문에 같아도 된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0 이하면 된다. 거기에다가 두 번째 함수값 F2 값 또한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다 만족해야지 요 부등호의 이 집합의 포함 관계가 만족이 된다라는 것이죠.
F-1 값 대입해 주면은 1 A 플러스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B는 A-1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첫 번째 A역 관계식이 생기고요. 두 번째, F2 값 2를 대입해 주면은 4 플러스 2A 플러스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두 번째 조건은, 이거는 기억을 할게요. 두 번째 조건은 B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두 번째.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시켜야 되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을 보면은 얘만 만족해도 얘를 만족하게 됩니다. A와 B의 범위에 따라서. 따라서 요거만 만족하면 된다. 여기 있는 A 값, 정수기 때문에 A 값 대신에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5까지 대입해 놓고 그때 B의 값을 정해주면은 총 10가지의 순서 쌍이 생깁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서술형 2번 문제. 집합 A가 1, 2, 3, 4, 6, 8을 원소로 가지고 있고요. A에서 A로의 함수다.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 구하는 문제네요. 자, 그러면은 두 가지 조건 중에서 첫 번째 조건부터 볼게요. 이 함수의 값은 A에서 A로의 함수이기 때문에 무조건 1, 2, 3, 4, 6, 8 중에 하나 나오겠죠. 즉, 그 얘기는 함수의 값은 정수다. 그럼 24를 세 정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겠네요. 일단 먼저 선행되어야 될 부분은 24를 세 정수의 곱으로 표현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고, 두 번째 나머지 원소들에 대해서 대칭을 시킨 함수의 개수 찾아주면 되는데, 어떤 조건? A가 B보다 작다면 함수 값은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매칭을 시켜주는 함수의 가지수를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먼저 찾아야 될 거는 가 조건에 의해서 세 정수의 곱이 24가 되는 가지수를 찾아야 되겠네요. 세 정수의 곱이 24가 되는 거는 1 곱하기 3 곱하기 8 여기 하나 있을 거고, 1 곱하기 4 곱하기 6이 있을 거고요, 2 곱하기 2 곱하기 6이 있을 거고, 2 곱하기 3 곱하기 4가 있겠네요. 총 4가지 경우에 따라서 가 조건에 따른 함수의 값이 정해질 거고요. 각 조건에 따른 나머지 원소들에 대해서 대응시키는 가지수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1, 3, 8 순서쌍을 가질 때 가장 큰 값 F6의 값은 1이 돼야죠. 나 조건에 의해서 함수 값이 가장 작은 거는 시험은 가장 큰 값 돼야 되고, F3의 값은 3이 되고, F1의 값은 8을 가져가야 됩니다. 나머지 2, 4, 6에 대해서 자, 이렇게 매칭 한번 시켜볼게요. A에서 A로의 함수니까 1. 자, 여기서 이 공역을 쓸 때 반대 역으로 대칭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반대로 써볼게요. 8, 6, 4, 3, 2, 1. 그럼 처음 요 세 가지에 의해서 6은 1을 가고, 3은 3 가고, 1은 8 가죠. 이제 2, 4, 8, 이 세 개의 원소는, 자, 2라는 아이는 1과 3 사이에 있으니까 치역은 3과 8, 8과 3 사이에 있고 같아도 된다 뜨고 있으니까. 그럼 2가 갈 수 있는 원소의 개수는 8도 되고, 6도 되고, 4도 되고, 3도 되네요. 이렇게 해서 4가지가 나오고, F2가 될 수 있는 4가지. 4, F4가 갈 수 있는 것. 그럼 4는 3과 6 사이에 있으니까 함수의 값은 3과 1, 3, 1 이상, 3 이하인 요 값 3가지를 가질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얘는 3가지. 그리고 8은 6보다 큰 값이니까 오로지 1밖에 없겠네요. F8은 그래서 1가지. 따라서 이렇게 F6, 3, 1이 1, 3, 8 때 나머지 2, 4, 8이 갖는 순서쌍은 12가지. 이렇게 함수의 개수를 만들 수가 있겠네요. 이게 12가지가 나왔고요. 자, 같은 방법으로 이제는 1, 4, 6을 한번 해볼게요. 얘가 1, 4, 6이야?
그럼 1, 4, 6이니까 F6이 1을 갖고 F1이 6을 갖고 F3은 4. 따라서 F1은 6, F3은 4, F6은 1. 자, 1은 같습니다. 그리고 3은 4 같고요. 그리고 6은 1. 그럼 2가 갈 수 있는 F2는 1과 3 사이에 있으니까 4하고 6 두 가지 나오네요. F4는 3과 6 사이에 있으니까 1 이상 4 이하까지 네 가지 나오고, F8은 6이 1이니까 얘보다 작거나 같은 값 1 하나밖에 없네요. 이렇게 해서 8가지의 함수의 가지수가 됩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8가지 생깁니다. 자, 세 번째. F1 값이 요 2, 6이니까 6을 갖고, F3 값은 2, F6 값도 2 이렇게 가져갈 때 나머지 원소들 (1은 6) 가고요, 3은 2 가고 6은 2 가겠네요. 그럼 2가 갈 수 있는 것, 2가 갈 수 있는 거는 6, 4, 3, 2, F2는 4가지. 그리고 4가 갈 수 있는 것, 4는 없지요. F4는 1가지. 그리고 6이 8이 갈 수 있는 것, F8 값은 1하고 2, 두 개 같습니다. 따라서 얘는 8가지. 요 순서쌍일 때 나머지 애들에 대응할 수 있는 함수의 개수 8개. 이렇게 나올 수 있고, 마지막 네 번째. 자, 함수값 F1 값이 4, F3 값은 3, F6 값은 2를 가져갈 때 정의역 1, 2, 3, 4, 6, 8 그리고 치역은 거꾸로 8, 6, 4, 3, 2, 1 1은 4 같고요. 1은 4 가지고 가고 3은 3 가고 6은 2를 가는 남아있는 원소 F2 값이 갈 수 있는 가지수는 2는 1과 3 사이니까 4 또는 3 두 가지. F4의 값 F4가 갈 수 있는 것 3과 6 사이에 있으니까 3과 2 두 가지. 그리고 마지막 F8 얘가 갈 수 있는 것 6보다 큰 값이니까 1이거나 2까지. 얘도 두 가지. 총 8가지의 함수의 순서쌍이 생기네요. 이렇게 8가지. 따라서 조건을 만족하는 순서쌍이 4가지 나오고, 그 4가지에 대해서 나머지 원소들을 대응할 수 있는 함수의 개수가 12개, 8개, 8개, 8개. 총 12 플러스 8 36 총 36개의 함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